리비아의 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차남 사이프 알 이슬람 카다피가 피살되었습니다. 그의 유족과 측근들은 사이프 알 이슬람이 리비아 북서부 진탄에 있는 자택에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체불명의 무장괴한 4명이 보안 카메라를 무력화한 뒤 자택에 침입하여 그를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53세인 그는 과거 카다피의 유력한 후계자이자 실질적인 총리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입니다.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시위대를 향한 강경 진압을 주도해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도 했습니다. 정권 붕괴 이후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사면되었고 2021년에는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사망이 리비아 대선의 큰 걸림돌을 제거하는 동시에 지지 세력 내에서 그를 순교자로 만들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의 죽음이 오랜 기간 동서로 분열되어 혼란을 겪고 있는 리비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호주에 이어 유럽 국가 중 최초로 강력한 기술 기업 규제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소셜미디어가 법이 무시되는 무법지대가 되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가짜 뉴스와 혐오 표현이 가득한 디지털 야생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단순한 동의 체크 방식이 아닌 실효성 있는 실명 및 연령 인증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합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 주부터 시행되며 소셜미디어를 겨냥한 5가지 정부 대책이 포함됩니다. 산체스 총리는 틱톡과 X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운영 방식을 직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AI 기반 아동 학대물 공유와 불법 성인 콘텐츠 생성 등을 방치했다는 이유입니다. 부적절한 콘텐츠를 방치한 기업 경영진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알고리즘을 이용한 불법 콘텐츠 확산을 형사범죄로 규정하여 처벌 수위를 높일 예정입니다. 현재 프랑스와 영국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와 유사한 법안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메타와 레딧 등 거대 기술 기업들은 전면적인 금지가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베트남이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최고 단계로 격상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베트남 내부 문건은 다른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방부가 작성한 제2차 미국 침공 계획이라는 문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문건은 미국을 호전적인 강대국이자 잠재적인 침략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베트남 군부는 미국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세워 정권 전복을 꾀한다고 믿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 같은 색깔 혁명이 베트남에서 일어날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베트남에게 중국은 지역적 경쟁자이지만 미국은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전쟁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지도부 내 보수 세력은 미국과의 밀착이 공산당 통치를 약화시킬까 우려합니다. 최근 또 람 서기장이 트럼프 측과 골프 리조트 개발 등 경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대외 개입 정책은 베트남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미국을 이용하지만 안보 면에서는 여전히 미국을 불신합니다. 이번 문건은 베트남이 미국 주도의 반중 동맹에 합류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러시아의 대형 화물 수송기가 쿠바 수도 아바나 인근의 군용 비행장에 착륙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과거 베네수엘라에 방공 시스템을 운송했던 전력이 있는 기체입니다. 러시아 정부 계열 항공사인 아비아콘 지토트랜스가 운영하는 일류신 76기종입니다. 해당 수송기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출발해 여러 국가를 경유한 뒤 쿠바에 도착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미국과 베네수엘라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에도 중남미를 비행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쿠바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하며 압박을 강화하는 시점에 등장해 주목됩니다. 일류신 76은 최대 50톤의 화물이나 200명의 병력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대형 기종입니다. 해당 항공사는 로켓과 탄두 등 군사물자를 운송한 혐의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비행에서 어떤 화물을 운송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 사례를 볼 때 단거리 및 중거리 방공 시스템을 반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작전은 과거 베네수엘라로 군사장비를 보냈던 방식과 매우 유사한 패턴입니다. 최근 러시아와 쿠바는 군사장비 공급과 공동작전을 포함한 군사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국과 대립하는 중남미 국가를 향한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러시아 수송기의 행보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엑스 프랑스 지사가 파리 검찰청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파리 검찰 사이버 범죄 수사대는 불법 데이터 추출과 아동 음란물 소지 방조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론 머스크와 전 최고 경영자 린다 야카리노에게 내년 4월 청문회 출석을 명령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영국정보위원회는 머스크의 인공지능 도구 그록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록이 유해한 성적 이미지와 영상 콘텐츠를 생성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X측은 이번 조사를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린다 야카리노 전 최고 경영자는 프랑스 검찰이 미국인을 향한 정치적 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성적 딥페이크를 통한 초상권 침해와 조직적 데이터 추출 등 여러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영국 규제기관인 오프콤도 이번 사안을 긴급과제로 분류하고 조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역시 인공지능 기업 xAI의 이미지 생성 문제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는 소셜 네트워크를 박해하는 프랑스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의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지면서 지난 2주 동안 30명이 사망했습니다. 집 근처에서 300cm 높이의 눈에 파묻힌 91세 노인을 포함해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피해 지역에 자위대를 투입해 긴급 구조와 제설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당국은 산사태와 지붕 낙설 사고 그리고 대규모 정전 가능성을 경고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오모리시는 183cm의 적설량을 기록하며 40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평년보다 2배 이상 많은 눈이 쌓이면서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립과 사고 위험이 심각해졌습니다. 현재까지 부상자는 29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주로 제설 중 추락하거나 수로에 휩쓸리는 사고가 많았습니다. 기상청은 북극발 강력한 찬 공기가 일본 열도에 머물며 이례적인 폭설이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폭설 사태가 이번 주 일요일에 예정된 의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 진압으로 현재까지 6,8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인권단체는 조사 중인 사례가 11,000건이 넘어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의 심각한 폭력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인터넷 차단 조치로 인해 정확한 피해 상황을 집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1989년 중국 천안문 사태나 1982년 시리아 하마 학살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었다면 이번 이란 시위는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보안군이 군중을 향해 직접 총기를 발포하면서 인명피해 규모가 매우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란 정부는 외부 세력의 배후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공권력의 잔혹함을 지적합니다. 시위대와 진압군 사이의 극렬한 대립 속에서 군과 경찰의 결속이 유혈 사태를 심화시켰습니다. 현재도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제러드 쿠슈너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뉴가자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가자지구를 현대적인 건축물과 산업단지가 가득한 도시로 재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의 단계적 철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거는 하마스가 완전히 제거되었거나 이스라엘 군이 통제하는 지역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주거 공간의 대폭 축소와 산업지구의 확대입니다. 전쟁 전보다 거주 면적은 좁아지며 대신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공업지대가 조성됩니다. 기존 가자지구 북부의 주요 도시와 난민 캠프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농경지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첨단 제조 공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가자지구는 라파와 칸 유니스 등 4개의 구역으로 분리되어 녹지로 격리됩니다.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는 새로운 공항과 항구 그리고 물류 허브가 건설됩니다. 이집트와의 국경인 라파 검문소는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접하는 삼각지점으로 이동됩니다. 남부 도시 라파는 뉴 라파로 재탄생하며 1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이 공급되는 중심지가 됩니다. 이는 기존의 북부에 밀집했던 인구를 남쪽으로 이주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가자지구 해안선 전체는 관광지구로 지정되어 180개의 고층 타워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억만장자들의 놀이터인 두바이와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계획에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토지 소유권이나 주택 배분 방식이 빠져 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이 계획이 가자의 역사를 지우고 전쟁의 폐허를 투자 기회로만 본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측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이스라엘 부동산 투자자가 주도했다는 점이 논란입니다.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공원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더 보이스 나이지리아 시즌 3에 출연해 사랑받았던 가수 이프나야 은왕게네가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올해 26세인 그녀는 지난 1월 31일 나이지리아의 한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고 당일 그녀는 잠을 자던 중 독사에 물린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그녀의 아파트에서는 코브라로 추정되는 뱀을 포함해 총 2마리의 뱀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뱀에 물려 잠에서 깼으며 이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그녀의 지인은 병원에 필요한 해독제가 부족해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말을 하지 못한 채 수신호로 소통하며 극심한 호흡 곤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해독제 투여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의료 조치를 다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2021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다재다능한 실력을 뽐냈던 그녀의 죽음에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매우 겸손하고 재능 있는 가수였다고 회상하며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한 성당에서 복원된 천사 그림이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와 똑 닮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로마 중심부 산 로렌초 인 루치나 성당의 성화 복원 작업이 끝난 후 소셜미디어에는 천사와 총리의 비교 사진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은 복원가가 의도적으로 총리의 얼굴을 그려 넣었는지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마 특별감독국은 복원 전인 2000년 당시 자료와 현재 결과물을 비교하는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복원가는 의도적인 수정을 강력히 부인하며 과거 도안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작업을 자원봉사 차원에서 무료로 진행했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자신은 천사와 닮지 않았다는 농담을 올리며 여유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성당 측은 성스러운 예술 작품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자체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현재 이 성당은 일명 멜로니 채플로 불리며 닮은 꼴을 확인하려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야당은 역사적인 장소에서 발생한 이번 논란을 비판하고 있으며 시민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